긴장감 가득한 병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듯한데. 보호자분 마지막 인사하시죠. 네. 원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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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버지. 아내에게 유언이라도 남기려는 걸까? 힘겹게 입을 여는 남편.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는 걸까?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다급히 달려옵니다. 엄마. 원아, 네 아버지가, 원아. 아버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들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데 과연 이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 강원도의 어느 평범한 농가. 아픈 다리로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있는 김명옥 씨. 요사이 한창인 가을 거지는 바깥 양말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유, 왔어요? 응. 일찍 들어오셨네? 응. 나락도 일찍 다 뵙고 해서 원우는 아직. 아직도 자? 원우야. 아, 원우야. 밥은 먹고 자는 게야? 괜찮아요. 나가서 친구라도 좀 만나보고 그러지 그래. 그래. 읍내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쏘이고 와. 응? 아니에요. 부부의 유일한 걱정은 대학도 포기한 채 두문불출한 외아들 원우입니다. 그날 밤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는 아버지 강종식 씨. 아이 논이고 밭대기고 다 팔아서 대학교 보내놨더니 아무 소용없어. 응? 자, 나 취직 못하고 백수가 두 놈이야, 둘. 참. 난 말이야, 그 대학이고 뭐고 어디 좀 나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어쩌라고 틀어박혀만 있는지. 아이고. 우리 큰놈 보니까 사내 놈 군대 갔다 오면 달라져. 걱정할 거 없어. 아이고, 못난 놈. 에휴. 안지나서나 자식 걱정뿐인 두 아버지. 속상한 마음에 오늘은 제법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술기운 가득한 걸음으로 밤길을 걷는 아버지. 뒤에 누가 따라오기라도 하는 걸까? 다시 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치는 검은 그림자. 대체 누가 느닷없이 아버지를 습격한 것일까? 한편 아버지의 귀가가 늦어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문 밖까지 나온 어머니. 원우야, 너 큰 길까지 나가봤어? 응. 혹시 네 아버지 또 뭔가 염려되는 게 있는 듯한데 아니다. 아우, 전화라도 받지 어디서 뭘 하는 거요? 저기 원우야, 너 큰 길까지 한 번만 더 나가봐라, 응? 알겠어. 그런데 그때 원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왜 그러세요? 원아버지가 못박하게 쓰러져 계세요. 뭐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면 좋아? 어디에요? 어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고 소식. 어머니와 아들은 황급히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그 길을 걷던 아버지가 논두렁 밑으로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머리가 크게 다친 거죠.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예, 저희 경찰입니다. 아, 예, 선생님. 엄마가 신고했어? 그래, 내가 신고했어. 형사님, 네. 자꾸 누가 우리 양반을 해코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오늘 말고도 이런 일이 또 있으셨어요? 예.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달 전 어느 날 밤 그날도 어머니는 한잔 하러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자정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그런데 그때 아유, 당신 오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아유, 오라버지! 오라버지! 아유, 당신 왜 이래요? 오늘야 빨리 좀 나와봐! 아니, 어디서 이랬어? 얘네 아버지 좀 봐라.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이래? 아휴, 괜찮아. 그거 논두렁에서 좀 불렀어. 아니, 어떻게 굴렀길래 그렇게 술 좀 작작 마시지?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좀 부추겠네. 그날의 사고로 아버지는 한 달간 깁스까지 하게 됐는데 다리가 나은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엔 머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두통 심할 텐데 구역질이 나진 않으세요? 일단 엑스레이하고 CT 검사상으로 큰 이상은 안 보이는데 뇌진탕이 심각한 상황이라 입원하고 경과를 좀 더 지켜보죠.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느 아버지 괜찮아요? 나 알아보겠어요? 아이, 그럼. 저 경찰인데 실례지만 몇 가지 여쭤봐 보겠습니다. 경찰이요? 아, 네. 그 머리 다치신 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겠나요? 술 마시고 집에 오다가 발을 헛 디뎌서. 그런데 병원에서는 머리 쪽에 있는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닌 것 같다고 하던데 누가 내려친 거 아닙니까? 에이, 그런 일이 어딨어요. 그냥 넘어져서 머리를 찍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한 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때도 술 취해서 논바닥에 구른 거예요. 정말 별일 아닙니다. 아,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고를 했어? 간밤의 습격을 극구 감추려는 듯한 아버지. 혹시 그에게 남모를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열흘간의 입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연우야, 안 일어나냐? 일어나요. 아, 나가서 친구라도 좀 만나. 영화라도 좀 보든가. 됐어요. 밭 좀 둘러보고 오마. 하지만 아버지는 논과 밭을 돌보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느 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 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아버지.
오늘 아버지 갔다 오늘 뭐지? 머리 부상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응급차에 실려가게 된 상황. 대체 밤도 아닌 대낮에 아버지는 왜 논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셨어요. 저 아버님께서 또 쓰러지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하러 나간다고 나가더니 또 논바닥에. 차도가 있는 걸까?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일단 위세척은 마쳤습니다. 위세척이요? 강종식 씨는 농약을 드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농약 음독 상태라니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저 그러면 의식은 돌아오셨어요? 현재 의식은 없고 위독한 상태입니다.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속한 응급조치로 목숨은 구했지만 의식조차 없는 상태. 아유,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대체 왜 아버지에게 이처럼 끔찍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걸까? 사흘 뒤 어머니가 집으로 왔습니다. 원우야. 원우야? 엄마, 아버지 깨어났어? 아휴, 아니다. 병원에 언제까지 있게 될지. 뭐 수건이랑 뭐 이것저것 챙겨가려고 왔어. 내 정신 좀 봐라. 너 오늘 입대 날이지? 어? 아유, 네 아버지 저렇게 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괜찮아. 우리 아들 잘 다녀와. 혼수 상태의 아버지를 건강도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떠나야 하는 아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아들 원우가 아버지에게 입대 인사를 올리러 왔습니다. 원우 아버지, 우리 원우 군대 간대요. 아들 군대 가는 것도 못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원우야. 아버지, 제가 잘 다녀올게요. 우리 아들. 정말 혈압 조심하고 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 몸 건강히 잘 다녀와. 응? 그렇게 아들은 쓸쓸히 입대길에 올랐습니다. 한편 경찰은 아버지의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해 나갔는데 왔어? 선생님, 이거 좀 보시죠. 수사 도중 경찰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윤정서.
과연 경찰을 저토록 놀라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틀 뒤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아버지의 상태. 어머니 홀로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하는 걸까?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입대했던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어느야, 네 아버지가.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난데없는 사고로 사경을 헤매다 이제 한 줌의 채가 되어버린 아버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어머니와 아들이 봉안당을 나서던 바로 그때 실례합니다. 강원우 씨. 강원우 씨는 아버지 강종식 씨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네? 이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서울 가서 말씀하시죠. 원우야, 너 아니잖아. 아니라고 해. 왜 생사람을 자꾸 그래요? 저 진짜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자, 이걸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체 형사가 꺼내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문 감식 결과 감정서였습니다. 강종식 씨가 쓰러져 있던 현장에서 발견된 소주병하고 집에 있던 농약병에서 강원우 씨의 지문이 발견됐어요. 원우야, 너 아니잖아. 너 정말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해. 네 아버지가 그랬다고 말해.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어머니는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 사흘 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그 순간 아버지는 힘겨운 고백을 했습니다. 원우 놈이 그랬을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원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야? 원아버지는 진짜. 사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밤길을 걷던 아버지를 누군가 밀어버렸습니다. 느닷없이 논두렁 아래로 굴러떨어진 아버지. 그것이 바로 아들의 첫 번째 살해 시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아버지는 골절상에 그치고 말았던 것. 그런데 아들이 2차 살해를 시도했던 날 술에 취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 순간 아버지는 누웠습니다. 자신을 습격한 검은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아들 원우였다는 것. 하지만 아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한 병 정도 꼭 술을 마셔야 일을 하거나 잠에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습관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주 드시는 술병에 농약을 타서 아버지를 살해하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힘겹게 논의를 마친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소주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잔하고.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그렇게 죽음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아들은 왜 이토록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걸까? 사실 아들이 삼수 끝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빈둥댈 거야? 학교도 안 가고 돈도 안 벌 거면은 군대에 가. 너 군대 갔다 와서 시험을 보든 기술을 배우든 일단 군대부터 갔다 와. 그래야 사람 되지. 에휴. 아들에게 옥박지르는 것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던 아버지. 아들은 매일같이 언성을 높이는 아버지도 막막한 미래도 무섭고 싫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두렵게 한 것은 바로 입영 통지서였습니다. 아들은 군대 가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던 끝에 아들은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한 가정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한 사람도 없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병역법 조항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만 없으면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야, 이 사람아. 군대가 가기 싫다고 아버지를 죽여? 이거 봐. 당신 아버지 안 죽였어도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였잖아. 어?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었어도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니 이건 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시 입대 직후에 받는 신체 검사에서 폐와 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귀양 조치를 받은 아들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결국 아들은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후 아직까지도 수감 생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만 아들. 자식을 낳는 데는 아버지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듯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보았다면 과연 이 같은 비극이 벌어졌을까요?